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훔쳐서라도 갖고 들어와서 집안에 들여놔야 될 물건. 물론 정말 훔치면 안 되겠지만 그만큼 이제 집안에 들이면 뭐 좋다 이런 느낌으로 어떤 물건이 있을까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매를 하고자 할 때는 장사 잘 되는 집 가서 가위를 훔쳐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방법을 쓰시려고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 그건 분명히 내가 이득이 되려고 갖고 오는 거거든. 그런데 나는 솔직히 뭐 가위나 그런 건 이제 방법술이고 나는 흙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흙이요? 네. 흙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흙은요, 내가 우리 옛날에 사람들이 풍수지리를 보셨던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명당짜리 들어가려고 산소 이장할 때 거기 남일 쓰기 전에 바로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거기다 바로 하고 돈 지불하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흙에 따라서 운기가 발동을 한다고 전 보여줘요. 지신의 운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남의 집에서 훔쳐갖고 올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집의 흙, 만약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다, 뒷산에 있는 흙, 그런 것도 갖고 와서 내 흙하고 합치는 거야. 그런 것도 하나의 도움이 돼요. 왜냐? 명당의 기운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 원주인가? 강원도 원주인가? 거기서 옛날 그 로또 대박 400 몇 억. 거기 흙 남아나지 않았대. 그 대운 받으려고, 그 운기 받으려고. 나는 솔직히 흙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이것도 동토가 날 수가 있어. 잘못 가져가면. 그렇죠.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와야 될 물건이 있는가 하면 내보내야 될 물건도 있는 거고, 또한 내가 그만큼의 대가성을 지불해 놓고 오는 거야. 내가 만약에 남의 집 흙을 갖고 오게 되면 난 거기에 그 주인한테 밥이라도 한 끼 사고 오겠어. 말 그대로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오겠어. 나 이거 좀 퍼갈게. 훔쳐갖고 오는 게 아니라 난 정정당당히 받아갖고 올 거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이것도 있어요. 되게 잘 사시는 분들의 지갑 얻어갖고 오는 거. 훔치는 건 솔직히 아니라고 보여지고 얻어올 수 있으면 지갑 같은 것도 운기 받으러 갖고 오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리고 또한 장사 잘 되는 집에 밥통. 밥통도 되게 좋아. 나는 그래서 솔직히 누구한테 받는 거 보면은 밥통 먼저 제일 먼저 해달라 그래. 선물 사준다고 하면. 근데 그 대신에 그분이 못 사는 사람 거는 안 받아, 솔직히. 근데 밥통은 꼭 받아. 왜? 그 사람의 운기. 조항이잖아. 뜨거운 밥을 해놓는 조항이잖아. 그 조항이 따끈따끈하고 배가 불러야지 돈이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밥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밥통. 탐나는 아직 부잣집이다 그러면 나 저거 주면 안 돼? 압력밥솥 쓰던 거 내가 이거 갈아서 내가 쓸 테니까 나 줘. 그거 받아갖고 와요. 운기 받으려고. 그거를 집에서 쓰면 되나요? 네. 쓰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먹던 찌끄레기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도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서 그 밥통을 써먹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선생님 보통 보니까 이제 가게 잘 되는 가게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네네. 예를 들어서 잘 되는 가게의 명함을 갖고 다녀도 괜찮나요? 네.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어. 매매 비법 할 때 장사 잘 되는지 그 명함 4장 갖고 와가지고 양 귀퉁이에 갖다 놓으면 매매가 잘 된다는 소리가 있었어. 거기는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 사람들이 기운을 받는 거야. 매매할 때는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와야지 또 매매도 할 수 있고 그 기운을 받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도 좋은 기운을 받고 지갑, 솔직히 지갑 남이 쓰던 거 안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난 좋다고 생각을 하고 밥통. 근데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갖고 오는 거지. 나쁜 거라 생각하면 안 갖고 오지. 그 운기 받으려고 갖고 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잘 되는 가게에서 어떤 물건을 가져오잖아요. 그럼 그 잘 되는 가게는 운을 뺏기는 건가요? 아니죠. 베푸면 그 사람들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래요. 항상 우리 신어머니가 얘기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이 방을 난 가져올 거야. 왜? 잘 되셨잖아. 나도 그만큼 더 잘 되고 싶거든. 그런 것도 있어요, 무속인들도. 운기가 뺏기는 게 아니라 운기를 나눔으로써 더 잘 되는. 2배가 되고 3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부자가 돼야죠. 그래, 우리 부자 돼야지. 그래서 훔쳐서라도 갖다 놓으면 좋은 물건. 뭐 잘 사는 사람 거, 아니면 뭐 잘 된 사람 거. 보통 이제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잘 된. 무조건 둬야 된다. 뭐 두면 좋다. 우리가 뭐 이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잘 된 사람들 거 이제 우리 예부터 보면은 뭐 그 집에 뭐 수저,
뭐 숟가락 젓가락 갖다 놓으면 좋다는 얘기하고 훔쳐서라도 그리고 뭐 그 집 마당에 있는 뭐 흙 퍼갖고 오면 좋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나는 그거 갖고 오면 안 되지. 뭐 갖고 오노? 그거 그냥 옛말이지. 물론 갖고 와서 뭐 덕을 봤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지만서도 그냥 자기가 남의 거 갖고 오지 말고 잘 살아야지. 그냥 잘하고 살면 된다. 시대가 변했다 아이가. 잘 사는 사람들의 어떤 걸 본다? 행동을 봐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루 일과를 보내는지, 어떻게 노력을 하는지,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는지, 정말 일을 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 누군가를 만날 때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식사 예절은 어떤지, 정말 그 사람처럼 잘 되고 싶으면 그 사람이 잘된 사람을 하는 생활 습관을 봐. 그게 지금은 필요한 시대가 왔어. 내 말이 틀렸나? 맞다 이거. 잘된 사람 보면은 우리가 이러잖아. 아, 저 사람은 진짜 잘 될 수밖에 없네 이런 생각 하잖아. 아, 저 사람 저러니까 잘 되지. 그렇잖아.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그 사람 숟가락만 갖다 놓는다고 뭐 되겠노 그게. 그럼 나는 그거 갖고 안 되지. 이상한 거는 배워갖고 쉽게 살려고 그러면 안 돼. 맞잖아.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맞네요. 그치? 한번 주위를 잘 봐봐봐. 성공하고 잘된 사람들은 남이랑 반드시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틀린 게 있어. 보는 시야가 틀리고 사물에 대한 이해가 틀리고 사물에 대한 창의력이 틀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틀리고 남을 생각해주는 마음도 틀리고 남을 선물할 때도 선물하는 조차도 틀려. 그리고 정말로 상대방한테 교훈을 주는 얘기를 할 때도 막 이렇게 정말 크게 와닿게끔 하는 어떤 그런 말의 언변력도 있어. 그런 걸 배워야 돼 우리는. 그리고 일단은 성실해. 부지런하고 게을르지가 않아. 그리고 자기 관리도 잘해. 이쁘지요? 네, 훔치진 않겠습니다. 그래, 훔치지 마. 그럼 이제 뭐 훔친다고 뭐 되겠네. 그런 생활 습관이나 어떤 그 사람의 뭐 삶을 살아가는 자세 그래. 이런 걸 훔쳤는데 그래, 노력 이런 거 훔쳐. 어떻게 하나. 집은 이제 인테리어는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좀 꿀팁, 그러니까 좋은 기운을 뭐 할 수 있는. 그래, 우리가 뭐 풍수 지리학적으로 뭐 침대는 뭐 어느 쪽, 뭐는 뭐 하부는 어느 쪽 이런 게 있는데 나는 그냥 전반적으로 요즘 뭐 이렇게 조금만 놔두고 사는 걸 그 무슨 시대라고 하잖아. 미니멀이라 그러나. 네. 나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놓고 살으란다. 뭐 요즘은 붙박이장도 다 있어서 옷장 이런 것도 필요 없잖아. 그리고 집들 보면은 뭐 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 화장대도 다 있고 웬만한 거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어. 나는 그냥 넓게 쓰라고 해. 그러니까 잡다한 거 제발 집에다 들여놓지 말라고 해. 이제 그런 걸 수는 있지. 뭐 집안에 뭐 복을 불러오르는 뭐 두꺼비가 됐든 뭐 코끼리가 됐든 자기랑 맞는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건 하나 두 개는 괜찮아. 근데 뭐 누구 뭐 이거 갖다 놓으면 좋다 그래서 이거 갖다 놓고 저거 갖다 놓으면 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 그냥 좀 시원하게 넓게 쓰라 그래. 이쁘지요? 부자나 잘된 사람들의 생활 태도와 습관을 보고 미니멀한 삶. 그리고 사람에 비해서 집이 너무 화려하거나 가구가 화려한 거는 원치 않아.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됐든 뭐 집안의 분위기가 됐든 나와 좀 맞아떨어져야 돼. 자, 내가 좀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면은 정말 집도 좀 차분하게 가는 게 좋다 생각하고, 내가 조금 뭐 좀 화려해 그러면 어디 한쪽에는 포인트를 줘서 좀 화려하게 하는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집이 됐든 뭐가 됐든 나랑 어울리는 게 제일 맞아. 나는 그냥 좀 뭐 꾸미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유산을 상속을 받든 뭐가 됐든 큰 집이 생겼어. 거기다가 막 남들처럼 막 화려하게 해놓고 막 자기가 여지껏 살아왔지 뭐 본 적도 없는 거 갖다 놓고 이런 건 나는 옳지 않다고 봐. 자기의 기운이랑 잘 맞물려서 돌아갈 때 그 집에 살면서 운기도 바뀌는 거야. 우리가 보통 뭐 자기보다 너무 기운이 더 큰 뭐 집에 살면은 뭐 집에 눌린다, 터에 눌린다 이런 얘기 쓰잖아. 가구에 눌린다. 그게 그냥 없는 얘기가 아니야. 옛날부터 어른들이 했던 얘기가. 집도 난 너무 큰 거는 조금 반대하는 스타일이야. 가족 수에 맞게끔 집 사이즈가 맞아야 된다 생각해. 혼자 살면 혼자 살기에 딱 맞는지, 뭐 둘이 살면 둘이 살기에 맞는지 그런 거를 보지. 뭐 들어오면서 거울은 오른쪽 왼쪽 분명히 중요해. 그것도 다 중요한 얘기니까 본인들이 그런 걸 할 텐데, 여기서 나는 제일 포인트는 나와 정말 편하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간단하게 살아라. 뭐든 아름답고 뭐 너무 뭐 휘황찬란하다고 다 끌어다 놓지 말고, 남의 거 끌어다 놓는 거는 정말 그거는 안 되는 거고, 막 사서 채우려고도 하지 말라 그래. 정말 살면서 정말 그때그때 꼭 필요한 거 하나씩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좀 롤러스케이트 타듯이 좀 넓게 살거라. 아는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공감을 하실 텐데 집안에 두면 안 되는 물건과 훔쳐서라도 두어야 할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40, 50대 된 엄마 아빠들은 너무나 공감하는 그런 것들인데 제가 집안에 꼭 두어서는 안 되는 물건 몇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깨진 도자기 같은 거, 왜 이가 나가고 약간 금이 가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 두셨으면 좋겠고, 그 가뜩이나 운이 좀 안 좋고 집안에 우환이 좀 있는 집들은 그런 걸로 인해서도 집안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깨진 뭐 거울이나 그릇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것도 물론 조금은 영향은 있는데, 특히 밥을 먹는 밥그릇이 이가 나갔다던가 이런 거는 정말로 그냥 미련 없이 버려주시고, 또 거울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거울은 사람이 사물을 보여지는 물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울은 정말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이런 거는 가차없이 내다 버려주시고, 또 나무로 된 목각 인형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집안에 사람 모양 되도록이면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조금 흉측하다 싶은 거는 그냥 집안에 안 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물건이 생명을 다한 물건들은 가차없이 그냥 처분을 해주세요. 이것들은 평상시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물건 중에 일부이긴 하지만 엄마들이 아까워서 한 번 더 쓸까? 또 정도 들고 내 손때 묻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못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사가 거기에 낄 수가 있으니까 가차없이 버려주세요. 생명을 다한 건. 감독님도 공감되시죠? 네, 엄마한테 알려드려야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철동으로 된 그런 물건들이 요즘에 뭐 모형들이 많더라고요. 뭐 동물 모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는데, 집에 그런 게 많아서 그닥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한두 개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많은 거는 그닥 그렇게 집안 운 흐름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선생님 그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게 영정사진. 영정사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정사진은 집안에 안 두는 게 좋아요. 그분을 기리고 싶고 생각하고 싶고 보고 싶어서 가족 사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그거를 막 거실이든가 집안에 한쪽에 이렇게 걸어놓는 분들이 많아요. 전시 삼아서 이런 식으로 식구끼리 이렇게 찍은 가족 사진 다 좋은데, 그분 한 사람 거를 예를 들어서 엄마라든가 아빠라든가 산소에 갔다 온 그런 사진들은 집에 안 두려는 거래요. 그 사진에는 아무래도 그분이 영혼이 깃들여 있던 그 사진이기 때문에 집안에 안 두리는 게 좋고, 굳이 꼭 그분을 내가 사진으로라도 가끔 보고 싶다 그러면 한쪽에 그냥 접어뒀다가 한 번씩 펼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네. 영정사진까지 해결이 됐고, 반대로 진짜 훔쳐서라도 집안에 두면 좋은 물건. 훔쳐서라도. 훔치면 안 되죠. 그만큼 좋은 물건. 예를 들어서 이제 집안에 내 자식이, 아들이나 식구들이 큰 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 학위를 따야 되는 어떤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나는 독수리가 비상을 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그림도 추천해 드리고 싶고, 또 원앙이 그 물 위에서 새끼들과 오붓하게 노는, 그거는 다복한 가정을 이제 그리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정이 화목해지는 그림이고요. 내가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림이 있다면 농사 짓는 풍경. 우리나라는 씨앗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우리 민족이잖아요. 씨앗이.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 같은 거. 아니면 가을 거지를 해서 달구지에 소가 잔뜩 실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그림들. 거기에 하나 더 송아지까지 뒤에 따라서. 그러면 굉장히 그 집안이 재산이 불어나고 다복한 집안이 되고 복이 들어오는 그런 그림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만큼은 꼭 이런 그림을 가지세요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화목한 그림. 식구들끼리 화목하고 그러면 그 어떤 그림보다도 더 좋은 그림이죠. 가족사진이나 뭐 여행 가서 찍은 사진?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화목한 그림은 그 가정에 화목하다는 얘기야. 화목하고 서로 간에 챙기고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그런 그림. 그거는 어떠한 나와 있는 그림이 아니죠. 내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림이죠. 무슨 말인지 공감되죠? 오늘은 좀 반대로 훔쳐서라도 갖고 와야 될 물건. 그만큼 이제 그런 물건들을 집안에 들이면 좋은 물건이다. 그렇죠. 기운이 좋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또 이제 비방 말씀을 드리자면, 비방이 있어요. 이렇게 훔쳐갖고 와야 되는 거. 우리 이제 구독자들 또 이제 훔치는 것도 이제 또 하시겠네. 큰일 났네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되게 잘 되는 식당들 있잖아요. 사람들 되게 왜 대형 식당을 말씀드리는 거야? 대형 식당이 막 줄 서서 먹는 곳들 있죠. 그런 데 가면 수저, 또 그런 곳에 흙, 그 화분 흙 있잖아. 그리고 명함.
명함이야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수저는 눈치 보고 주머니에 넣어 갖고 오셔야 되고 달래서 갖고 오면 안 돼. 몰래 갖고 와야 돼. 몰래 그 집에 복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몰래 갖고 와야 되는 거고 거기에 있는 또 화분에 있는 흙을 좀 한 줌 가져와서 또 훔쳐서 우리 집 화분에 이렇게 놓으시면 재물이 무지하게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수저는 그 화분에다 묻어 놓으세요. 묻어 놓으시면 재물이 이상하리만큼 굉장히 많이 늘어나실 거예요. 그리고 훔쳐서라도 갖고 와야 될 것 중에 가위가 있어요. 아까는 갖고 오지 말아야 될 부분에 있었잖아요. 좀 전 방송에서는. 그거는 줍는 거하고 훔치는 거하고는 느낌이 틀려. 줍는 거는 그냥 길거리에서 아무 곳에나 이렇게 주울 수 있지만 훔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잘 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훔쳐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용도로 쓰냐. 매매가 안 돼. 매매가 안 되거나 집을 팔아야 되거나 할 때 요 그 가위로 비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든지 너무 디테일하게 알려줄 수는 없고 그게 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운을 불러들이건 잘라내건 이 집과의 인연을 끊어내건 할 때 쓰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셔야 돼요. 훔치는 거하고 줍는 거하고는 틀리다는 얘기. 정말 훔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이 시청자분들 또 오해하셔가지고. 그렇죠. 오해하실 수 있죠. 훔쳐람을 해서 우리 구독자들도 뭐 도둑질해가지고 항의 들어오실라. 그러니까는 적당하게 보셔가지고 가지고 뭐 수저 하나 정도 갖고 온다. 근데 그게 이제 수만 명이 되면 그 식장이 더 힘들어지겠죠. 정말 필요하시고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잘 되는 곳 혹은 재벌 이제 명함을 달래기도 그렇지만 그 좀 식당 같은 데 가면 명함이 이렇게 올려져 있잖아요. 네. 정말 잘 되는 곳이어야 돼요. 명함을 가지고 오셔서 내 지갑에 부적처럼 넣고 계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꼬이는 귀인의 역할 또 부적의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 같네요. 네, 그쵸. 제일 안전하고. 안전하고 쉬운 방법. 이거라도 해보세요. 네.